자, 우리 요약서 32페이지 대리 봅시다. 대리 책은 85페이지입니다. 대리. 자, 대리의와 선명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리의. 자,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거나, 우리 법률이 하는 것은 능동대리죠.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수동대리.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한다. 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와 구별을 했죠. 의사 결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자, 우리 대리의 선명관계 한번 봅시다. 자, 대리의 선명에서 본인과 대리인은 대리권의 이제 문제입니다.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범위, 그 다음에 제한, 소멸, 남용이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은 대리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 이때 대리 행위는 현명주의, 또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의 하자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법률행위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본인한테 기속시키는 우리가 대리 효과랍니다. 이러한 상명관계에서 이 대리권과 이 대리행위에서 이제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한 문제 나오고, 무권 대리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자, 우리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와 신분상 법률행위인데, 재산상 법률행위는 당연히 대리가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재산상 법률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해서 친권자가 대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 임금 청구할 때 친권자가 임금 청구는 아닙니다.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신분상 법률행위는 당연히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우리 신분상 행위라도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 청구권이라든지. 그래서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 내가 있죠?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사무관리, 이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준법률행위에서 단, 의사, 관념의 통지는 가능합니다. 의사라든지 관념의 통지는 대리행위가 가능하다는 거. 자, 먼저 우리 이제 대리권 먼저 봅시다. 대리권. 자, 우리 대리권은 크게 5가지 문제였죠. 발생, 범위, 제한, 소멸, 대리권 남용. 그 중에서 먼저 우리 대리권 발생을 봅시다. 자, 우리 대리권 발생은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법정 대리권 발생입니다. 법정 대리권. 우리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권이 발생된 것은 법정 대리권입니다. 수권행위, 당사자 의사표시에서마다 대리권이 발생된 것보다 수권행위 중에서 우리 임의대리합니다. 임의대리. 그래서 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 대리권과 임의 대리권이 있다는 거. 법정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이 있고, 임의 대리권마다 수권행위입니다. 자, 우리 수권행위 한번 볼까요? 자, 갑이 을을 고용을 한다든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어떤 사무처리에서 을을 위임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처럼 고용계약이라는 또는 위임계약이라 말한다. 기초적 내부관계랍니다. 다른 말로 한다. 대리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랍니다. 이런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이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한 다음에 갑이 을에게 자, 갑 A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이처럼 기초적 내부관계 이후에 이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이러한 대리권 수여를 우리가 뭐란다? 수권행위란다. 대리권 수요라면 항상 수권행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권행위는 임의대리만 있다, 법정대리만 있다. 임의대리만 있습니다. 법정대리는 수권행위 아닙니다.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 이러한 기초적 내부관계, 즉 대리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입니다. 자, 별개이기 때문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은, 즉 고용관계 해고하면은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대리도 뭐다?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은 대리권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자, 우측에 우리 수권행위 봅시다.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닙니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다. 또 불요식행위입니다. 불요식행위입니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다. 또 묵시료로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우리 대리권에서 이 대리권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리권 범위. 우리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이제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 범위. 이제 수권에 의해서 주로 결정합니다. 불분명하면은 이제 수권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 자, 첫 번째, 능동 대리권이 있단다면은 수동 대리권도 존재합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대리권은 이제 법률에 능동 대리권을 수여하잖아요. 이러한 능동 대리권, 즉 대리인은 갑이 A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달라라고 하면은 을은 병에게 자 갑의 A 부동산을 살래라고 법률에 하잖아요. 이러한 능동 대리. 이러한 능동 대리는 당연히 대리권이 주어지죠. 자, 능동된 대리권이 주어지지만은 수동 대리도 대리권이 주어진다 안 된다? 주어집니다. 대리권을 수여했단다면은 능동 대리뿐만 아니라 마다 수동 대리도 대리권이 주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매매 계약 대리권이 있단다면은 중동과 잔금을 받을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중동과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는 거, 또 포괄적으로 매매 계약 대리권이 인정된다면은 대금 지급 연기 권한도 있다 없다? 연기 권한도 있습니다. 연기 권한도 있다. 자, 네 번째, 각종 계약 체결 대리권, 즉 취소, 해제 등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취소, 해제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없다? 수령할 권한도 없습니다. 없다. 자, 다섯 번째, 대금 수령 권한만 있습니다. 대금만 수령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이 권한은 대금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예금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으면은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처분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임의 대리권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는 보충적으로 우리 민법에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존행위입니다. 우리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런 것들은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자,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기업법에는 물건이나 권리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물건이라든지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물건을 임대하거나 또 무이자 사채를 이자부 사채로 전하는 것. 같은 사채잖아요. 같은 사채이기 때문에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주택을 수선하기 위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때도마다 어떤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변한 게 있습니다. 토지의 교환계약. 토지 교환계약은 물건의 성질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논을 밭으로 바꾸거나 이것도 물건의 성질이 변한 거고, 예금을 주식으로 변경은 이거는 권리 성질이 변한 거죠. 또 은행 예금을 사채로 변경한 또 권리 성질이 변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처분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처분행위는. 자, 우리 수권행위 정함이 없거나 불명확한 때는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처분행위 할 수 없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물건의 매각이라든지 건물의 신축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4페이지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대리권의 제한.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마다 각자 대리 원칙입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수권에 의해서마다 공동 대리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친권자는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행사할 수 있고 또 여러 명이 있을 때 일단은 수권행위에서 공동 대리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 기억 보면은 저처럼 공동 대리로 정했는데 1인이 단독행위 한 겁니다. 여러 명이 공동을 해야 되는데 1인이 단독행위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때문에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할 수 있다. 원칙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1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동대리 전원이 추인하게 되면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이제 수동대리는
각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동 대리하더라도 수동 대리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은 각자 가능합니다. 각자 가능하다. 자, 두 번째 번은 자기계약 금지와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자,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격을 써마다 자기 혼자서 본인, 대리인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걸 우리가 말한다. 자기계약입니다. 자, 여기서 갑이 을에게 내 부동산, A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대리인은 자, 상대방과 거래해야 되는데, 거래하냐고 본인이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럼 본인이 매수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격도 뭐다? 본인 스스로 정하잖아요. 자, 이 때문에 누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본인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계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쌍방대리입니다. 한편으로는 뭐다? 본인을, 다른 한편은 상대방을 대리합니다. 자기 말로서 뭐다? 이러한 쌍방 계약을 맺는 계약을 우리가 합니다. 쌍방대리입니다. 이러한 쌍방대리도,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 부동산을 매매해달라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또 병도 덩달아서 을에게 자, 부동산을 매수해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을은 혼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혼자서 뭐다? 가격을 결정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갑이든 병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애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채무 이해인 경우는 뭐다?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기업. 자,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을이 갑으로부터 예민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을이 갑에 대한 금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을은 갑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 배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저 본인이 대리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렸는데 변제기가 도래된 거예요. 마치 뭐다? 본인이 대리인한테 돈을 찾아와라 그러면은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자기 채무보다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물변제라든지 경계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걸 우리가 말한다. 경계라 했었죠. 그래서 이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뭐예요? 법무사. 자, 법무사는 매도인의 또는 매도인의 등기 의무를 또 대리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의 등기 의무를 대리할 수 있죠. 이미 완성된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지 않아요.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를 그냥 이행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사의 쌍방대리는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입찰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이다. 자, 이처럼 이 쌍방대리와 자기계약은 위반하게 되면 이거 중요합니다. 위반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항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무권대리, 즉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 뭐 할 수 있다, 채무할 수 있고 뭐다, 거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권,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공통적인 소멸 원인입니다. 첫 번째, 본인의 사망이라든지,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 경계 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본인은 딱 사망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건 대리인과 관련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의 한정 후 경계 시는 아닙니다. 또 본인의 성년 후 경계 시도 아닙니다. 자, 임의대리 특유 소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리는 자, 우리 수권행위를 뭐 하거나 처리하거나 아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은, 즉 기초적 내부관계가 종료되면은 당연히 대리권도 뭐 한댔어요? 소멸한댔습니다. 또 수권행위를 뭐 한다든가 처리한다든가. 자,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처리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라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리권 남용. 자, 외형상 대리행위를 했으나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해서 대리행위한 경우를 우리가 말한다. 대리권 남용을 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대리권 남용을 뭘로 본다? 비진의 의사표시 유추 적용합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예외적으로 뭐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뭐다? 무효랍니다. 대리권 하면은 비진일사표시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대리권 하면은 비진일사표시가 유치 적용된다. 자, 대리권 이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대리권.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첫 번째 현명주의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죠.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즉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가부대리인을 이렇게 한다든가.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주의할 점 여기서부터 읽어보시죠.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부여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에게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 적고 대리한 경우도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서명대리. 서명대리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계약서에 의리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입장만 하지 않았고 자, 세 번째도 읽어보시죠. 성소리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적부심을 대리인에게 표시. 그렇죠. 가부대리인을 귀하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자, 네 번째 현명의 방식은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분류식입니다. 분류식이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려다가도 외부의 입장을 제시하고 외부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외부인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통 보면 이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하잖아요. 그런 이제 본인 이름을 기재 않고 대리인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인 도장을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비현명계입니다. 비현명계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상행위와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은 비현명주의라는 거. 자, 7번 보면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비현명주의죠. 이때는 뭐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리인이 자신을 위한 것을 보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 대리인이 하자입니다. 하자. 자,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36페이지. 요약서 36페이지. 자, 대리인이 하자. 자, 원칙입니다. 원칙. 대리인 기준이죠.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라든지, 우리 의사 흠결 뭐가 있습니까? 비진 의사표시, 통정의표시, 착오. 그렇죠?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와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걸 우리가 의사 흠결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의사 흠결과 사기 강박 등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유무에 대한 표준은 누구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한다. 자, 그래서 대리인 상대방. 자, A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법률행위인데 이 상대방이 갑을 사기 또는 강박을 합니다. 또는 강박. 자, 여기서 갑이 착오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또는 강박은 협박, 즉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공포심이 있습니다. 근데 대리인은 전혀 착오도 없고 공포심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기 또는 강박에 해당되는 요건에 해당된다면은 갑은 병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사기 강박, 대리인이 했을 때는 이러한 사기 강박이라든지 통정의표시라든지 비진일사표시라든지 누구 기준한다 했어요?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착오가 있어야 되고 대리인이 공포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 기준하지 않습니다. 누구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좀 다. 자, 예외를 볼까요? 예외 규정은 주의하셔야 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자기가 아는 사정 또는 가지고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특징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누구 기준한다? A조는 본인 기준합니다.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병의 A 부동산을 매수해와라. 근데 이미 A 부동산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시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인은 전혀 모릅니다. 모릅니다, 대리인은. 이러한 법률에서 매수했을 때 나중에 갑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부지를 이유로 해서 뭐다? 갑은 상대방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는 누구 기준으로 한다? 본인 기준으로 한다. 이때는 본인 기준으로 한다.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법률이 했다면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대리인 능력 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행위 능력자 요하지 않지만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리인은 살아서 숨 쉬고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러한 법률행위 내용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뭐다? 어떤 정신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2번 보면은 주의해야 됩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의리 제한을 있다고 병법에 대하여 출발한 경우 각은 의리 제한을 받은 이유로 그 대리를 취소할 수 없다. 성범에는 행위 능력자, 나중에 피성년 후견인 그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비교라고 적어놓으세요. 비교라고.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자, 우리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갑이 미성년자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A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미성년자에게. 그래서 미성년자 을은 병과 법률행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나중에 이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애초부터 뭐다? 본인이 미성년, 즉 제한능력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는 그 제한능력자를 이물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근데 처음부터 갑이 대리권을 수여할 때 미성년자 아니에요. 성년자였어요. 그렇죠? 행위능력자였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는 거예요.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다? 대리권을 소멸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것과 구별하셔야 돼. 자, 임의 규정입니다. 대리인 능력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우측에 박스 보면은 대리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죠?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지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 필요 없다. 왜? 본인이 행위하지 않으니까. 살아서 숨을 쉬고 있어야 되겠죠? 본인은. 자, 대리 효과입니다. 37페이지. 자, 대리 효과. 대리인에 의한 법률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한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권리 변동. 우리 변동하면 항상 발생, 변경, 소멸이죠? 자, 두 번째.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 그렇죠.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 없습니다. 세 번째. 본인에게 기록하는 효과란 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행위적 효과는 물론 비법률행위적 효과로 불리는 모든 효과도 본인에게 기록한다. 그렇죠. 부수적인 즉 취소권이라는 거 전부 본인에게 기속한다. 자, 네 번째. 본인 스스로 법률행위 내지 사조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사상력이나 행위 능력을 받지 않으나 반드시 권리 능력자이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 본인은 권리 능력자여야 된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자도 반드시 뭐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8페이지 한번 봅시다. 무권들입니다. 자, 무권들에서 항상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고, 아까 우리 대리권의 삼면관계에서도 이렇게 한 문제 나오고, 특히 무권들에서 문제가 잘 나온 거는 협의 무권들이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현들에서마다 권한이 없는 표현들이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자, 무권들이 그 표 볼까요? 그림 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을은 무권대리 행위로 병과 법률행위 합니다. 병과 법률행위는 대리 효과는 갑한테 기속시킨다, 안 시킨다? 기속시키지 않습니다. 기속시키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다는 원칙. 자, 원칙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그 다음. 오직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 향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를 때 지나지 않는 것이 원칙. 직접 무권 대리인 책임져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은 선의 어떤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외회적으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협의 무권 대리 있고 두 번째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협의 무권 대리는 계약의 무권 대리와 단독 개인 무권 대리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우리 계약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서 대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추인 여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잘 납니다. 협의 무권 대리. 자,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작년에 문제가 나왔었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은 예외적으로마다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표현대리는 세 가지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자,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즉 어떤 외관을 창출했다면은 본인이 어떤 외관을 창출했다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상대방은 누구한테?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이 표현대리입니다. 자, 표현대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5조 표현대리, 즉 대리권 수요 표시하는 표현대리가 있고, 두 번째, 권한을 얻는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얻는 표현대리가 있고,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는 협의 무권대리가 적용됩니다. 표현대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표현대리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39페이지. 자, 우리 표현대리는 첫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125조 표현대리 하죠. 자, 대리권 수요하니까는 임의대리만 관련돼 있겠어요? 법정대리와 관련돼요? 대리권 수요는 항상 뭐라 했어요? 수권행위니까. 임의대리만 했다.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을 밑에 보면은 법정대리는 가위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대리권 수요하면 항상 수권행위를 생각하시라고. 그렇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갑이 병에게 상대방한테 첫 번째 대리권을 수여했다, 또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라고 병에게 통지를 한 겁니다. 통지. 근데 정작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안 했다?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뭐 이임장을 이주하든 간에 만들어서 마다 병과 법률을 행합니다. 자, 근데 이임장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을이 이주했는데. 분명히 근데 갑은 본인한테 통지했잖아요.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아, 이 사람이 을인가 보다.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람이 을인가 보다. 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병은 을과 이제 법률행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대리행위 할 때 을은 대리행위 할 때 조심할 거. 을은 병과 대리행위 할 때 어떤 게는 현명주의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표현대리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현명주의는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현명주의가 없으면요,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표시된 범위 내에 행해야 됩니다. 권한을 넘는 행위면은 126조가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시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 그 그림을 보셔야 돼요. 넘기지 말고. 그림 속에 있어, 그림 속에. 박스에. 번호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순서대로. 3번. 3번 보면은, 그 그림에 3번 보면 동그란 선면은 병은 을과 법률이 해야 되는데, 현명주의 해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권한을 넘는 행위면은 뭐다? 126조가 적용됩니다. 126조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 봅시다. 병이요, 4번. 자, 병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거나, 뭐 해야 된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자, 이러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입니다. 이 선이 무과실은 추정되기 때문에 누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입증 책임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 선이 무과실은 추정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판단 기준은 무권대리시입니다.
자, 어떤 외관이 창출됐습니까? 어떤 외관이 창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병은 갑에게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관을 창출한 거예요? 제일 우측에 있죠? 박스 진하게 된 거. 갑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외관을 창출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라는 외관을 창출한 거예요. 그런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병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을과 보다 법률행위 한 거잖아. 그렇죠? 이런 외관을 창출했습니다.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자, 기출질문 한번 읽어보시죠.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에 대해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또는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저 현명지가 없으면 공통적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 이민들이 이들에만 주장한다. 그렇죠? 왜? 대리권 수요니까. 그렇죠? 수권행위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등기부상의 명의자 대도인이 대도지로서 인간 증명서 위입장 타인에게 교부한 것은 표시를 제시한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해당된다. 자, 여섯 번째. 종중이 대대로 역신한 사실하고는 종중재산의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네, 별도로 뭘 해야 됩니까? 그 대표자로 선출됐다 해서 재산을 처분한다는 대리권 수여한 거 아닙니다.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지 대표권은 선출됐다 해서마다 대리권 수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거 팔레트인데요. 이거 여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나중에 또 이것도 더 많습니다. 보통 이제 분양하게 되면은 분양자가 뭐 대리권도 수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본 대리권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 대리권 수여 표시하는 표현들에는 기본 대리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하는 중개사입니다. 자, 분양을 하는데, 자, 중개사가 소개를 해주면은, 소개인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중개사가 원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명함도보다 거의 뭐 분양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이렇게 뭐 명함도 그렇게 파고 다니고, 그런 행위합니다. 그래서 병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 을한테 돈을 지급한 거예요. 원래마다 갑과 을 간에 이러한 계약을 할 때는 자, 소개해주면은 당연히 뭐다 계약서는 어디 가서 분양사무소에서 대금도 누구한테 갑한테 지급한다. 이제 계약을 단지 소개만 시키는 거다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 을은 중개사는 뭐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뭐 명함이라든지 명칭을 오인할 정도로 이렇게 명칭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병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적용되느냐? 우리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병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과실? 전화 한 통이면은 이 분양한테 우리 대리권이 있나 없나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현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은 구제할 방법이 없죠. 누구한테? 대리인한테, 그렇죠? 무권 대리인한테보다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7번이. 자, 8번. 항상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뭐다?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길게 지문이 나와도 다 읽지 말아 있죠. 복대리 표현대리 나오면 무조건 성립한다. 이것만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입니다. 권한 넘는 표현대리. 자, 우리 126조 표현들이죠. 126조 표현들. 그림을 봅시다. 자, 1번 봅시다. 그림 1번.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이거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안 해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죠.
아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어떤 대리권을 수여했냐면은 담보대출로 갑수요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 5천만 원 받아와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보면은, 자, 을은 대리행위 한 거죠. 병과 대리행위입니다. 항상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서 현명제입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하지 않으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126조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넘는 행위해야 된다. 뭘 한 거예요? 5천만 원 대출 받아오랬는데 매매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을은 병에게 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병 옆에. 자, 병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은 을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즉,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입증 책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이게 판례태도입니다. 병이 져야 된다는 거. 입증 책임, 병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즉, 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한다는 거.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한다는 거.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병은 갑한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외관을 창출했죠? 갑이 대리권을 수여한 거잖아요. 이러한 외관을 창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한테 해야지 아무데나 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한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병은 갑한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을 밑에 보면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아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만 적용되고 법정대리 적용이 안 됐죠? 권한 있는 표현대리는 다 적용된다는 거. 자, 그 밑에 봅시다. 1번. 자, 이거 1번 중요합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기본 대리권 존재했는데 했죠. 그렇죠? 40페이지 이제 하단에 기출지문 및 변형을 봅시다. 첫 번째,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뭐입니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법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법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미등기된 부동산을 갑명의로 등기해와라. 자, 등기하는 거는 을한테 대리권, 등기하는 거는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잖아요.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파는 건 뭐예요? 사법행위잖아. 이처럼 공법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다른 표현행위. 우리 다른 표현행위는, 표현행위. 다른 표현대리도 표현행위보다 표현대리라고 했어요. 다른 표현대리. 행위가 아니라 표현대리. 다른 표현에도 125조, 129조 있잖아요. 다른 표현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125가 권한 없는 행위하게 되면 125자 적용되지 않고 126조가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도 권한 넘는 행위다 한다면은 12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표현대리, 즉 125조 표현대리라든지 129조 표현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복대리라든지 사자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단 말이에요. 권하는 행위도 공법행위해야 되는데 꼭 동종의 행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유사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달라도 됩니다. 자,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지만 권하는 행위마다 사법행위잖아요. 이건 달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시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범인사단의 충주재산을 대표자가 이주로 청구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자, 6번 사례 문제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 41페이지 3번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입니다. 대리권 우리 129조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자, 그림 봅시다. 그림. 자, 1번 보면은 갑이 직원 을에게, 먼저 갑은 직원이죠. 피용자죠, 을이. 직원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어떤 대리권? 물품, 대금, 수금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수권행위죠. 최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최초 기본 대리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자, 이처럼 항상 매월마다 배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수금을 해오라고 이렇게 직원한테 시킨 겁니다. 자, 근데 을을 해고한 겁니다. 두 번째, 갑이 을을 해고합니다. 해고하게 되면은, 자, 원인된 기초적인 내부 관계가 뭐다? 종료되면은, 해고했잖아요. 기초적인 내부 관계가 종료되면은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대리권 소멸됐습니다. 자, 대리권 소멸했으면은 갑은 배우한테 알려야 돼요, 알리지 않아야 돼요? 3번 보세요. 갑이 배에게 을의 대리권 소멸했다는 통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고, 자, 을이, 자, 갑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아마, 분명히 아마 통제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다 찾아가서 수긍하게 되면 분명히 병은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을은 누구한테 병을 찾아가서, 자, 물품 대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수령할 때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해야 됩니다. 현명지이고, 또 권한을 넘는 된다, 안 된다? 권한을 넘으면 안 됩니다.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된다? 126조가 적용됩니다. 권한은 대리권 범위 내야 됩니다. 수금행위만 해야 된다는 거. 수금행위만. 자, 4번 보면 그 내용 나오죠? 현명지 대리권 범위 내야 된다는 거. 자, 5번 봅시다. 위에 병 옆에. 자, 대리권 소멸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자,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몰라야 됩니다. 또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병은. 자, 입증책임 누가 진다? 본인이 집니다. 본인이 집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병은 갑에게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관을 창출했습니까? 자, 우측에, 제일 우측에 하사표 보면은 갑이 병에게 을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지 않았어요. 안 한 겁니다. 이러한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병은 갑에게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자, 기출주만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초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를 성립할 수 없다. 두 번째. 대리인이나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하여진 경우 판례는 126조의 규례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죠? 세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을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인을 하도록 한 경우이고 입법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나중에 이런 거 다 읽지 말고 복대리 표현대 나오면은 끝에만 보라 했죠. 성립된다는데 뭐 그것만 딱 보라 했습니다. 자, 임의대리 법정대 모두 적용된다 했습니다. 모두 적용된다. 자, 표현대리 비교 봅시다. 자, 비교에서 문제 잘 나온 거는 공통적인 효과입니다. 그 밑에 있죠? 공통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입증 책임과 적용 범위가 좀 다르죠? 우리 125 표현되면 누가 입증한다 했어요? 본인이 입증한다는데 126조는 누가? 자, 다수설은 보지 마시고요. 혼동되니까 판례만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의 입증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9조는 뭐다? 본인이 입증 책임져야 된다. 본인이 입증 책임입니다. 또 적용 범위, 제일 하단에 보면은 적용 범위 있죠? 125조는 임의대리만 적용되지만은 126조와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된다. 자, 공통적인 효과 봅시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자,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처리하기 전에 뭐다? 추인도 가능합니다. 인정하겠다라고 추인도 가능합니다. 추인도 가능한다. 자,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표현들이가 성립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상대방은 묵건들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묵건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표현들이가 성립되면은 본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묵건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3번도 중요합니다. 표현들이 주장자입니다. 본인은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본인이 인정한다는 건 뭐 주장하면 돼요? 표현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취인하면 되잖아요. 취인. 본인은 내가 인정할게 라고 취인하면 되지 본인은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이 상대방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다? 자, 본인이 주장할 수 없고 직접 상대방입니다. 표현들이 주장자는 누가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승계인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승계인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도 주장할 수 없고 이 상대방의 승계인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장할 자는 누구다? 직접 상대방. 자, 네 번째,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제 표현들이가 성립된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실만큼 원래 과실상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본인은 그는 과실상계 법리를 들어서 뭐다?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뭐다? 무권대리입니다. 그렇죠?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입니다. 자, 이기 때문에 본인은 취인 가능하고 상대방은 철회 또는 채권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 주장이 아니라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은 취인할 수 있고 상대방 채권권 행사할 수 있고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책임진다 해서 그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느냐?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시킨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기속시킨다는 거지. 애초부터 대리권이 없는 게 이 대리권이 있는 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디귿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은 유권대리만 주장하면은 그 유권대리만 심리 판단해야 되지, 표현대리까지 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권대리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표현대리를 주장해야만이, 그렇죠? 법원은 심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대리만 주장하면은 유권대리만 심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장하지 않는 표현대리까지 뭐다?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자, 복대리는 항상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현명지. 자, 현명지 본인을 한번 표시하지 않으면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자, 이 표현들이 이 공통적인 효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43페이지 협의 문건들이 하기로 하고, 자, 우리 전번에 이 앞 시간에 자, 37페이지. 자, 37페이지 기출지문 및 변형 있죠? 자,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자, 풀어보시고, 틀린 거, 맞은 거 체크해 보시고, 자, 우리 이 앞 시간에 했던 거 체크해 드릴게요. 앞 시간.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자, 틀린 것은 1번 틀렸죠?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요건이죠. 2번도 틀렸죠? 법률 요건이 아니다. 선의는 법률 사실입니다. 3번은 맞았습니다. 자, 4번은 틀렸죠? 4번은 뭐다? 학답은, 최고 학답은 관념통지다, 의사통지다. 학답은, 자, 무권대리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뭐다? 관념의 통지다, 뭐다? 의사통지다. 최고는 의사통지입니다. 틀렸고. 자, 5번도 틀렸습니다. 5번은 마지막에 틀렸습니다. 당사자 의사의 규정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입니다. 5번 틀렸고, 6번도 틀렸습니다.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 즉 확답 촉구라든지 채무이행 촉구는 뭐다? 의사통지죠. 의사통지고 승인은 뭐다? 관념통지죠. 관념통지고 매장물 발견과 유실물 습득은 사실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다. 그래서 6번도 틀렸고 7번도 틀렸죠. 7번도 법정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 취소는 뭐다? 이거는 준법률행위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 8번도 틀렸죠.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9번도 틀렸죠. 자, 상속은 포괄성계, 설정적 성계가 아니라 포괄성계입니다. 자, 10번 맞았고, 11번 맞았고, 12번 틀렸죠? 절대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입니다. 13번 맞았고, 14번 맞았습니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풀어가야 된다. 앞에 뭐 몰라도 이것만 푸셔야 되고. 자, 10페이지 봅시다. 10페이지. 자, 틀린 거는 3번이 틀렸습니다. 준물권행위는 채무인수계약이 아니죠. 우리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또 7번이 틀렸습니다. 요식행위는 유언, 대리권 수요행위는 분류식입니다. 대리권 수요행위는 분류식입니다. 대리권 수요행위는 분류식이다. 그래서 7번 틀렸고, 그 다음에 8번도 틀렸습니다. 채권 양도는 채권행위가 아닙니다. 채권 양도보다 준물권행위입니다. 준물권행위,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 자, 12번도 틀렸습니다. 요물계약. 우리 증여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죠. 4개는 전부 요물계약이지만 증여는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13번도 틀렸습니다. 출연행위 설명이 아니라 비출연행위 설명이죠. 비출연 설명입니다. 아까 우리 37페이지 복권들이 그것도 전부 기출문제 지문들이에요. 이제 37페이지 있죠. 한번 예습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습하셔야 돼. 연습하시고, 특히 요약서는 자꾸 보셔야 돼. 그림도 자꾸 보시고, 그래서 눈에 익혀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